온난화로 위협받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환경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를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2017년 기후위기는 투자위기다. 석탄 발전에 의한 전력을 4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은 자발적인 착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ESG 경영은 정부와 투자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코로나19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경고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파괴 때문에 발병한 것이죠. 다양한 생물종 생태는 그 자체로 전염병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로 많은 동물이 멸종되거나 터전에서 내몰렸죠. 그 결과 박쥐와 같은 바이러스 숙주 동물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터전이 줄어드니 사람과 접촉 가능성도 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환경 문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ESG 항목 중 환경 이슈가 중요하죠. 탄소 배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에너지 효율,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평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권, 양성평등, 인종차별, 지역사회와 협력, 공정거래, 근로자 안전 등을 평가하죠. 셋째,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뇌물 및 부패를 감독하고 투명한 로비 및 정치적 기부, 기업 윤리 등의 이슈를 포괄합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이죠. ESG 투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ESG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입니다. 잠시 MZ세대의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을 보시죠. 79%가 스스로 가치 소비자라 말합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한다는 뜻이죠. ESG에 대한 관심은 환경 문제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요.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기존 경영을 비교해보죠. 기존 경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 반면 ESG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죠. 그러나 ESG 관점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경영은 매출 극대화를 위한 활동,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착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수준이었죠. ESG는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사업, 사회적 책임의 이행,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합니다. 기존 경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지표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ESG는 비즈니스 생태계적 접근을 하며 비재무적 지표를 중시합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보다는 준법 경영과 이해관계자와 소통,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한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규제 강화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ESG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SR, CSV는 ESR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ESG는 기존 CSR, CSV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합니다. CSR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매출 증대. ESG는 친환경 사업 전개, 사회적 책임 수행, 투명한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활동입니다. 친환경 혁신 기술이 아니면 지속가능한 수익 극대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각 국가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태에서 ESG를 도입해야만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SG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합니다. 그 때문에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이란 비난도 많습니다. 파괴적 혁신과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선두 그룹에 속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ESG 기업의 목표는 존경받는 현명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취할 수 있죠.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ESG 경영은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 아닙니다. 1992년대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로 인해 유엔은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2006년 UN 주도로 설립된 PRI가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죠. 2015년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UN 글로벌 기후변동 협약에서는 범지구적인 장기 목표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죠. 2017년 G20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권고안을 발표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을 선포하고 매년 ESG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연관된 법령은 무수히 많습니다. 기업 경영의 전체 프로세스와 관련이 많습니다. 21세기 경영 키워드는 ESG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어긋나면 탄소 배출세를 물게 되겠죠. 자연보호 운동이 아닙니다. ESG 경영은 지금까지 없었던 체계니까 당분간 혼란스러울 겁니다. ESG 경영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적절한 내부 통제 및 정성적, 정량적 정보에 공시해야 하고 산업 내 평가 지표에 따라 보고서 작성하여 이해 집단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합니다. ESG 프레임워크를 볼까요? ESG 전략과 연계된 비즈니스 과제들을 정의하여 플랜을 수립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해당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이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비전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시에 대외평가 또는 인증 업무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상장회사는 ESG 경영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ESG 경영의 확산의 가장 큰 적은 그린워싱입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소비자와 투자자의 눈을 가리는 행동이죠. 암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